왜 우리는 무아연기를 수없이 듣고도 끝내 동시성으로 이해하지 못할까? 왜 연기는 늘 시간 속 인과관계로만 받아들여질까? 그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의식 자체가 이미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속에 완전히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이다. 시간과 공간은 본래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현상을 인식하기 위해 주어진 개념일 뿐이다. 그러나 이 개념을 실제라고 믿는 순간 모든 존재와 사건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차 속에서만 이해되고 그 결과 무아연기의 핵심인 쌍생쌍멸의 동시성은 끝내 보이지 않게 된다. 붓다가 무아연기를 통해 밝힌 것은 시간 속에서 이어지는 인과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거친 자리에서 모든 것이 동시에 성립하고 동시에 사라진다는 근원적 진실이었다. 시간과 공간의 착각이 무너질 때 무아연기는 비로소 개념이 아니라 직접적인 통찰로 드러난다. 네, 오늘은 제 12번째 시간으로 시간과 공간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무아연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무아, 본래 절대, 최종적으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본래 절대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나라고 믿고 살아왔던 이 현상적 존재가 참 나가 아니라는 것, 여기에는 주체로서의 나가 없다는 것, 그것을 이제 확연하게 이제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무아를 깨닫기 위한 방법으로서 석가모니 붓다가 보리스 밑에서 윗바사나 명상을 통해서 깨달은 그 방법이 바로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붓다가 그 설파하신 연기법은 굉장히 단순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생하면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쌍생쌍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문장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그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우리의 그 인식 체계로 파악할 수 있는 시차성, 그 다음에 근원적 관점이었을 때에만 이해할 수 있는 동시성,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야만 그 연기 법칙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그 연기 법칙의 그 시차성과 동시성이 현상 세계에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20세기 마지막 해인 1999년도에 영화 한 편이 상영이 됐어요. 매트릭스라는 영화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영화를 봤을 거고,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는 꼭 봐야 됩니다. 진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과학적인 이해를 도와주는 그런 그 아주 멋진 영화예요. 그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뇌에 주입된 가짜 현실이다. 허상을 우리는 지금 실상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뇌에 그렇게 주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식으로 우리 용어로 바꾼다고 한다면 의식이 이 허상을 실제라고 그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뇌는 거짓 정보를 집어넣어줘도 그거를 진실이라고 믿게 돼 있어요. 그게 뇌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뇌는 굉장히 그 예민하고 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멍청한 것이 뇌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TV 같은 데 마술사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청중들 이렇게 앉혀놓고서 몇 사람 불러내가지고 체면을 딱 겁니다. 그러면은 그 체면에 걸린 사람은 이 핸드폰을 손에 주면서 이게 지금 불타고 있는 석탄이야. 그러고 주면 이거를 받아가지고 이걸 그 사람에는 이게 석탄인 거예요. 지금 석탄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손에 대고 있지 못하고 막 뜨거워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멍청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뇌과학자들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연구가 돼 있어요. 만약에 그 어떤 그 뛰어난 그러한 어떤 그 뇌 그 연구가가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다 속여버릴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기발한 뭔가를 발명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걸 사용한다고 한다면 세상은 전부 그 사람의 손아귀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뇌는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그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과학에서는 이미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연구가 되어 왔어요. 또 그 다음에 하나의 영화가 나왔는데 인셉션이라는 영화. 이 영화는 그 꿈이 주제입니다. 지금 생사가 지금 막 걸려 있는 어떤 막 급박한 상황에서 막 하다가 이제 그 뭐 진행이 되다가 아닥 하고서는 이렇게 딱 깨니까 이게 꿈이야.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하고서 이제 또 뭐 이렇게 하는데 또 거기서 또 막 급박한 상황이 또 벌어지는데 또 하니까 또 꿈이야. 그러니까 꿈속에 이게 보는 사람도 나중에 저게 진짜 꿈인지 저게 현실인지 이제 막 헷갈려요. 보는 관객들도 이제 같이 거기에 막 빨려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보다가 하니까 꿈이었구나. 근데 또 가다 보면 이제 요건 진짜겠지 했는데 또 가다 보면 이것도 꿈이네 이렇게 돼. 그러면서 막 뒤죽박죽 만들면서 관객들까지도 막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막. 그래서 의식의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그 영화로 만들어진 건데 그런 게 있었고 바로 최근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이거는 좀 더 굉장히 과학적인 영화예요.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그 웜홀이 막 등장하고 합니다. 시간 여행도 가능하고 그런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이 웜홀의 통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 그 의식 뇌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현대 과학은 그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부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 실제라고 믿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전부 의식이 뇌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세상에다가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해봐야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세상이 완전 개판돼 버리죠. 만약에 그런 걸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주 그 깊이 있는 철학자라든지 아니면은 과학자들 그러한 소수 그룹들만 이러한 그 진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의식이라든지 뇌라든지 무슨 뭐 웜홀이라든지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 우주 현상 세계 이것이 지금 그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그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 이 과학자들도 이거는 모르죠. 왜냐하면은 과학자들의 연구라고 하는 것은 펼쳐져 있는 현상 세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무슨 뭐 웜홀이 됐던 뭐 블랙홀이 됐던 시간 여행이 됐던 뭐가 됐던 그 모든 것들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위대한 과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뭐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서
엄청난 발전을 일으켜서 과학이 정말 거의 모든 것을 다 밝힌다 할지라도 결국 근원,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라고 하는 그 부분, 그 마지막 그 부분은 알 수가 없다. 그게 과학의 한계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펼쳐져 있는 우주 현상계 안에서 이게 지금 연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펼쳐낸 그 근원,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공부는 바로 이렇게 펼쳐져서 현란하게 이렇게 생멸 연기 현상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나 이거를 품고 있는 우주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 깨닫고자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순수 진리는 단 한 가지의 그 목표, 바로 그 근원. 그 근원을 깨닫기 위해서고, 바로 그 근원이 바로 본래 참나라는 것.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순수 진리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참나의 두 가지 성품이 있다. 첫째가 절대성, 두 번째가 상대성이다.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바로 알 수도 없고 밝힐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도자로서 순수진리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 가능하고 이해 가능하고 체험 가능하고 체득 가능한 이 상대 세계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상대 세계의 이러한 모든 비밀이 퍼즐로 전부 이렇게 완벽하게 다 맞춰지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전체성이고 그 전체성이 곧 바로 절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나인 그 절대를 깨달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무조건 뭐 이렇게 가부좌 들고 앉아가지고 뭐 나는 누구인가만 디립다 판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삼매밖에 없어. 공체험, 우주의식 체험 이런 것들. 이처럼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인식할 수 없는 절대성뿐만이 아니고 인식 가능한 이 상대 세계의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게 짝 맞아 떨어질 때 그게 이제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절대의 양면성인 거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진리 공부하는데 시공간이 어쩌고 과학이 어쩌고 이런 의식이 어쩌고 뭐 이런 거를 왜 배우냐. 근데 이거를 모르면 무와 연기의 동시성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비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과 공간은 개념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뛸래야 뛸 수 없는 쌍의 개념이라고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 처음에 이제 상대적 개념을 배웠잖아요, 그죠? 남자와 여자. 이거는 극과 극으로서 쌍을 이루는 그 상대적 개념이다 그랬죠? 남자가 없으면 여자도 없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없으면 남자도 없다. 이 두 개는 아주 그 정확하게 비중이 똑같은. 근데 상대성 개념은 크고 작고 높고 낮고가 없어요. 이건 그냥 그야말로 딱 50대 50이야. 개념이 딱 그래. 반. 뭐 이쪽이 더 이만큼 크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제 나중에 내가 세부적인 강의를 할 때 이야기를 해주겠지만 그 원래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런 우주 그 변화 원리인 음양오행의 그 아주 굉장히 멋진 학문에서부터 이제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철학이죠. 그 음양오행 사상은 굉장히 그 심오한 철학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남자들이
그 시대에는 유교 시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남존여비가 돼버려서 남자들이 전부 그 학문을 하다 보니까 남자를 이만큼 높은 저기로 만들고 여자는 낮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멍청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그 뜻을 간파했으면 그런 멍청한 짓을 할 수가 없는데 그 개념에 속아버렸다는 거죠. 개념에. 그게 무슨 얘기냐. 자, 높다와 낮다는 50대 50이죠? 근데 이거를 실제로 높은 거와 낮은 거로 이렇게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는 하늘, 양이니까 하늘이고 여자는 음이니까 땅이다. 그러니까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 이런 식으로 그 개념과 실제를 혼동해가지고 그렇게 그 엉터리, 그러니까 원래 심오한 정음정양인데 심오한 그러한 음양오행 사상을 갖다가 한쪽에 치우쳐진 남성 중심주의에 입각한 그러한 편파적인 학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어리석은 그러한 학문으로 타락을 해버린 거죠. 사실은 정음정양 50대 50인 거예요. 하늘이 높고 땅이 낮다. 그게 옛날에 과학이 전혀 없을 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얘기한 거지. 지금 과학 시대에 하늘이 땅보다 높아요? 아니 지금 별, 지구 뭐 이렇게 다 허공에 떠 있는데 그러면 어디가 하늘이에요? 이게 다 하늘이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식해가지고 땅은 이렇게 그냥 평평한 줄 알았어. 이렇게 평평하고 그냥 요 위로만 이렇게 하늘이 있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학문이 됐던 뭐가 됐던 진리가 됐던 이렇게 완전하게 알지 못하고 반쪽알이로 이렇게 알면 그 훌륭한 그런 진리든 이런 그 사상이든 철학이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 오늘 할 얘기가 아닌데 그냥 나온 김에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시간과 공간 이것은 정확하게 두 개가 서로 50대 50의 그러한 쌍중에 딱 반반씩의 그러한 중요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 아니고 모든 상대적 개념은 다 똑같아요. 시간과 공간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네?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왜 똑같으냐면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형상세계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인식이 돼야죠. 그죠? 네, 형상세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식이 되는 상태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인식이 되려면 어떤 존재가 이게 인식이 되려면 이게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인식할 수 있는 일정 기간, 즉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동시에 있어줘야 이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작용을 했을 때 비로소 인식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 중에 하나가 없어. 시간만 있어. 그럼 인식이 돼요,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시간이 없고 공간만 있어.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인식될 수 있는 현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시간과 공간이 쌍으로 있어야 되는 거야.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근데 이 쉬운 게 언제서야 이것이 알게 됐냐면 20세기에 들어서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서 비로소 시간도 하나의 차원이라는 것.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시간과 공간이 별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원리를 연구해서 완성시키면서 시간조차도 하나의 개념으로서 공간과 똑같은 차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공간 4차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905년이란 말이죠. 상대성 원리가 발표된 게. 그런데 지금도 이 사실 과학적으로 밝혀진 지 100년이 넘은 지금도 시간을 하나의 차원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간만 차원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해왔던 게 인류의 이 머릿속에 그대로 그냥 그 유전돼서 그렇게 내려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가야 됩니다. 1차원 선이에요.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고 이렇게 쭉 하나의 선. 이게 1차원이에요. 2차원은 이 선이 이렇게 앞뒤와 좌우가 있는 것, 즉 평면, 이게 2차원이에요. 3차원은 여기에 높이가 있는 거예요. 공간이잖아요, 그죠? 네. 앞뒤, 좌우, 높이, 위아래. 이게 이제 3차원이에요. 우리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은 3차원까지예요. 요렇게 공간만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주하는 거야. 근데 과학에서 양자역학이 20세기 이후에 이제 상대성 원리가 발표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인류는 양자역학적으로 이제 막 그 옮겨가면서 막 굉장히 이제 머리 뽀개지는 거예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해. 연구를 해봤더니 사실은 이 현상 세계가 빅뱅에서 빵 하고서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 11차원이었대. 요 1차원은 이제 시간이 1차원 붙어서 그런 거고, 공간만 치면 10차원이었는데, 그 중에 나머지는 다 원자 속으로 숨어버리고, 공간 3차원과 시간 1차원만 드러났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 우주 현상 세계는 시공간 4차원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밝혀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현재까지는 우주의 시작을 그 빅뱅 사건으로 보잖아요, 그죠? 이제 물론 연구가 더 깊어지면서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의 그냥 단편적인 얘기다. 사실은 그거보다 더 심오한 것들이 이제 지금 많이 또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빅뱅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우주의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현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존재한다는 거고, 현상적으로 존재한다는 거고, 존재한다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생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빅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우주가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는 상징, 한 점에서 우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 점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점은 몇 차원이죠? 점은 몇 차원이야? 아까 1차원은 뭐였어요? 선이었잖아요. 선이 1차원이야. 그러면 점은 몇 차원이야? 이거 차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주 시작의 상징이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우주가 시작이 안 된 상태니까 차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따지는 것은 현상세계 안에서 따지는 거죠. 우주가 생겨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무슨 1차원, 2차원, 3차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진짜 이런 점에서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빵 터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징성이에요. 무차원. 왜? 우주 현상 세계가 시작되기 전이니까 차원이 없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점이라고 표현하는 거다. 점은 차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웃기잖아요. 점은 분명히 있죠, 이거. 인식되잖아요. 인식이 되는데 이거 차원이 없는 거야. 왜 그럴까요?
개념이기 때문에. 야, 이제 막 다 알아듣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거를. 어? 우리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쓰는 거야, 개념은. 예? 그 개념에 속으면 안 돼. 개념은 그냥 딱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걸로 끝이야. 그 개념을 진짜로 뭐 이건 뭐 하고 그렇게 가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눈에 분명히 보이는데 이거 무차원이가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 상대적 개념, 그 개념 중에 따져보면 얼마나 웃기냐면은 여기 있다, 없다. 이 상대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있는 건 그래 있어, 있다고 하자. 근데 없다는 뭐야 이거? 어? 없다라는 개념이 있잖아 여기. 진짜로 없는 게 아니고 개념으로 없다는 얘기요. 아시겠어요? 이 개념을 그 속으면 안 돼. 근데 없다라고 이렇게 그 개념이 주어지면 진짜로 없는 거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없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야. 그죠? 자, 아까 한 점에 의해서 이제 빅뱅이 뺑 됐어요. 이 빅뱅이 이렇게 천지사방으로 이렇게 빵 터졌겠죠. 터져서 쫙 지금도 팽창을 하고 있어. 쫙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쫙. 그런데 이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냐면 요거를 아인슈타인도 몰랐어. 그 똑똑한 아인슈타인도. 1925년에 가서, 그러니까 상대성 원리가 발표되고 나서 또 20년이 지나서 허블이라고 하는 천체학자가 망원경을 만들어가지고 쫙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A하고 B라고 하는 별이 있었는데 이게 10년 전에 봤을 때하고 거리가 늘어난 거야.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그냥 그랬을 텐데 이게 과학자잖아요. 머리가 쫙 돌아가잖아 벌써.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것들을 다 연구해 보니까 다 늘어난 거예요. 거리가. 이거 거리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다는 거다. 그거를 따져서 들어가니까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별이 이것과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멀어진다는 것은 시간을 거꾸로 돌려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좁혀져서 결국에는 이게 한 점이었었다는 결론이 나온 거야. 이 허블의 이 빅뱅설은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도 시작됐다. 이걸 아는 거야. 생했다는 거를. 그 전까지만 해도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는 무한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 우주고 두 번째는 인간의 무지다. 이랬어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인슈타인조차도 이 우주가 그냥 본래부터 영원히 무한하게 있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이 1925년도에 그 우주 팽창설이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 엄청난 우주가 이렇게 빅뱅에 의해서 땅 시작돼가지고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하늘을 아무리 쳐다봐야 늘어나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1925년도에 가서 이제 인류는 이 우주도 없던 상태에서 시작이 됐구나, 생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2500년 전에 이미 알았는데 어떻게? 네? 어떻게 알았어? 컨닝했어요? 네. 무아연기 법칙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반드시 생멸한다. 거기에 우주라고 해서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과학이 아무리 위대해봤자 깨달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재밌는 사실이 벌어집니다.
자, 우주는 영원하지도 무한하지도 않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하고 있대요. 자, 문제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시간과 공간입니까? 이거를 A라 하고 요 원안을 B라고 하자고. 어느 게 시간과 공간이에요? 어느 게? 간단해요. 간단하게 생각하라고. 시간과 공간은 현상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A예요? 이 B예요? B죠, 당연히. 이게 지금 우주니까. 우주니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현상 세계인 이 우주에서만 이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상 세계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A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인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있어요? 이거 없는 거예요. A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없다 하고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없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의 우주가 한 점에 의해서 빵 해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138억 년 동안 계속 팽창을 해 나가고 있는데 어디로 팽창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어디로? 어디로 팽창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는 아무리 얘기해봐 이건 없는 거야. 인식이 안 되는데 뭐 그걸 있다라고 말을 주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 이 정체는 뭐냐 도대체 이거? 이것이 바로 절대 근원이고 이 절대인 근원의 그럼 성품을 어떻게 우리는 정의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허공성이라는 거예요. 허공성은 인식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바탕인 거야, 바탕.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아무리 늘어나도 이 허공성을 다 채울 수가 없어. 그것이 바로 절대의 성품 중에 하나인 허공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진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허공성만이 이것만이 실제하는 것이다. 이거는 실제해요, 안 해요? 이거는 실제하지 않아요. 왜 실제하지 않죠? 이것은 없던 것이 생했다가 반드시 멸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가 아닌 허상이라는 거야. 그냥 현상으로 드러난 허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는 눈에 인식되어지지 않지만 그 바탕으로서 영원하고 무한한 것, 그것이 바로 이 실제인 절대라는 거죠. 그 절대 안에서 이러한 우주 현상 세계와 이러한 존재들이 지금 막 뛰어노는 거야. 니들이 만보 춤을 추면서 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다가 어느새 슬그머니 다 사라져버려. 어느 날 보면 없어. 왜? 허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세계가 있을 때만 그 개념은 함께 있는 겁니다. 현상세계가 없으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이나 도를 닦다가 의식이 알파파나 세타파 정도의 그 아주 굉장히 깊은 그러한 상태에 쭉 들어가게 되면 삼매를 체험해요. 그러면서 그 삼매를 체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상태를 경험했다는 거야. 체험했다는 거예요. 왜? 분명히 의식이 그렇게 느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절대를 자기가 체험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자리. 이 자리를 자기가 봤다.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자리를 볼 수 있어요? 이게 개념 없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자기는 명상을
해서 삼면을 통해서 그 딱 일체가 딱 정지된 그걸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어. 그게 뭐예요, 그러면? 이 의식이 그러한 상태를 투영시켜 놓은 거지. 인셉션. 네? 그래서 선생님이 나는 없다이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의식의 장난이다. 논리적으로 이 자리를 어떻게 이거를 자기가 봅니까? 어떻게 체험을 합니까? 이 자리를. 이게 없는데요. 이게 끊어져서 없는데 어떻게 봐, 그걸. 이건 체험되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상을 하다가 삼매에 들어가지고 딱 그런 걸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이렇게 느려져. 이렇게 그 인식작용이 쫙 느려져. 이렇게 이렇게 안정된 상태로 이렇게 쭉 고요한 상태로 잔잔한 상태로 쭉 들어가니까 그 상태에서 탁 그게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다고 하면은 인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시간과 공간이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상대성입니다. 이거 상대성으로 작용을 해요. 우리는 왜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지금 그 형상세계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냐면 우리는 똑같은 조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인식하는 게 똑같은 거야. 그죠? 그런데 이 조건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자, 과학적으로 봤을 때 아까 그 영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제 세상이 발전을 해서 우주선이 개발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주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고서 이제 여기서 우주선을 타고 뿅 하고 이제 지구를 떠났어. 그래가지고 쫙 여행을 하다가 블랙홀이 이렇게 있는 그 언저리까지 갔어. 그 블랙홀 그 경계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빨리 들어가서 끝장나니까 그 경계에 가까운 곳에 가서 이렇게 그 경계를 뺑 한 바퀴 돌고 다시 지구로 돌아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 나하고 같이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없어. 세상은 완전히 다 바뀌었어. 몇천 년이 흘렀는지 몰라. 이런 일이 왜 벌어졌죠? 시간이 달라요. 블랙홀의 주변은 거의 시간이 정지는 안 돼. 정지될 수는 없어. 거의 정지된 것과 같은.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느리게 가는 거지, 거기는. 그러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루를 지내고 오면 지구는 1000년이 지나가 버린 거야.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뻥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똑같이 흐르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왜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류 과학사의 가장 획기적인 발명이라고 하냐면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런 거야. 네? 그 이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이 상대성으로 그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이거 시간조차도 공간조차도 이게 고정된 게 아니다. 이게 느끼는 것이 다르다. 장소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런 것을 밝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양자역학이 어쩌고 저쩌고 뭐 엄청나게 그 심오한 그러한 그 과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원리를 현대 그 과학의 아주 효시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그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시차성과 동시성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우주라고 하는 이 공간에 우리는 다 같이 지금 이 시간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그 전부 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건 1차원이잖아요. 얘기죠? 1차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포인트를 현재, 지금이라고 하고 이렇게 가니까 지나간 것을 과거라고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미래라고 한단 말이에요. 맞죠? 우린 지금 그렇게 그 개념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시차성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죠? 이거 시차성 맞죠? 시간이 개입이 되면은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빼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냐. 자, 분명히 아까 시차성으로 봤을 때 과거, 지나간 거, 현재, 지금, 미래, 앞으로 올 거, 우리는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시차성을 싹 빼버리면 이 통째로 이게 뭐가 돼요? 동시성이 되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냥 거기에는 어떤 뭐가 없어. 그냥 통째로 그냥 동시야. 그런데 이거를 왜 이해를 못하냐. 우리의 인식 체계가 어떻게 지금 조건 지어졌다고요? 시차성으로 인식되어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울타리 안에 있다 보니까 시차성으로만 인식하게끔 그렇게 조건 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차성이 빠진 상태에서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성으로 인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었고, 아까 얘기한 것은 개념이었고, 이건 필요에 의해서 인식을 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게 주어진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진리가 아니야, 사실은.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냥 인식하기 위해서 이건 주어진 거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형상세계의 뭐를 지금 밝히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절대 근원을 밝히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형상세계의 그런 그 인식 체계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식 체계를 깨부시고 본래 근원인 절대의 그러한 관점을 회복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거 회복되지 않으면은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없어요. 이 시차성에만 묶여가지고 이게 진짜다, 이게 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100날 아니라 5,000년, 5만 년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과감하게 이 시차성을 쑥 빼버리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개념일 뿐이고 이것은 그냥 동시에 작용하는 거예요. 동시에.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연기 법칙은 쌍생쌍멸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생하면 저것도 생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하고 이렇게 쌍생 쌍멸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시차적으로 보면 이것이 생할 때 저것도 같이 생하니까 쌍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쭉 존재하다가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하니까 쌍멸이 나중이죠. 이거는 뭐로 본 거예요? 시차성으로 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시간성을 뺀단 말이야.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그냥 빼버려. 이거 본래 없는 거니까. 그러면 쌍생과 쌍멸은 동시죠. 이게 왜 동시인가 볼까요? 자, 이게 상대적 개념이니까 생과 멸은 이게 절대 근원이에요. 이것이 절대 근원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서 상대성으로 짜잔 하고 변모한 것이 바로 이러한 상대성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생과 멸이라고 하는 두 개의 상대적 개념을 달고 튀어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차적으로 보면은 생이 먼저고 멸이 나중이지만 본래 근원인 절대 차원에서 이걸 통째로 근원에서 전체를 통째로 봐버리면 생과 멸은 뛸래야 뛸 수 없는 뭐라고? 동시성이라는 거죠. 이거 먼저 만들어지고 이거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멸이 없이 생이라고 하는 개념만 혼자 먼저 나 먼저 올게 너 나중에 따라와 하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시차성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니 태어나는 게 먼저지. 어떻게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멸이라는 게 어떻게 같이 있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간다고요? 네. 우리의 인식 구조가 시차성으로만 이게 입력이 돼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생이라고 하는 것은 멸과 쌍둥이야. 이게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이게 그냥 개념으로 나올 때 두 개가 동시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데 인식 구조상 생이라고 하는 쪽 면이 동전 중에 앞면, 생이라고 하는 앞면이 이렇게 드러나면 멸은 어떻게 된다고요? 뒤에 숨겨 있죠. 숨겨 있는 거야. 왜? 시차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게 훅 뒤집어져 가지고 멸이라는 게 딱 드러나 버리면 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숨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치 생과 멸이라고 하는 것이 시차적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 현상세계에서는 그렇게 인식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문제는 진리적으로는 그렇게 시차적으로 펼쳐지는 것은 참나인 절대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거를 인식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본래는 먼저고 나중이고 그런 게 없어. 그냥 다 동시야, 다 동시. 이게 그냥 동시예요, 동시.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 현상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생명체인 이 우주가 138억 년 전에 생 해가지고 땅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쫙 펼쳐지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어. 그러면서 앞으로 뭐 200억 년을 더 갈지 어쩔지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다고 계속 가다가 언젠가는 어떻게 될까요? 멸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 생과 멸이라고 하는 동시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걸 고무줄 들이듯이 쭉 늘여가지고 뭐 138억 년이 됐느니 앞으로 400억 년 놓으면은 멸한다느니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개념상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쑥 빼버리면 400억 년이고 뭐고 간에 없죠? 시간과 공간 개념 빼버리면 없잖아. 그게 없으면 생과 멸은 뭐야? 하나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그거를 인식하기 위해서 쓰는 그냥 개념이다. 아시겠어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식하기 위해서 그냥 개념상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주어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모든 것이 시차성으로만 인식이 가능하다. 그래서 동시성은 다 까먹어버려. 그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스승들에 의해서만 그 감춰져 있는 알 수 없는 그 부분을 이렇게 지금 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게 다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게 다가 아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식이 안 되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다. 참나인 절대는 인식이 안 될 뿐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성품이 허공성, 동시성, 유일성 그러기 때문에 이런 대상으로서 인식이 안 되는 거지 그 자체적으로 근원적으로는 그것은 존재 그 자체다. 그러니까 그 상대적 원리로 있다, 없다 하는 이러한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는 이거 다 이 전체를 다 품고 있는 이 전체성이지 이 안에서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거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고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따져버리면 절대가 뭐가 돼?
반쪽짜리 개념밖에 안 되잖아요. 있다 없다를 다 포괄하고 있으면서 있다 없다를 초월해 있는 그 속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어느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게 아니에요. 그냥 통째로지. 그따 유치한 짓 하지 말라고. 절대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절대는 모든 개념과 모든 상상을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뭐 추론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순간에 이제 이게 다 빠그러지는 거야. 예? 여기서 중국 선사의 멋진 말 한마디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조주의 스승이 남전입니다. 남전인데 조주가 그 남전 밑에서 이제 그 열심히 공부를 할 때 그 스승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스승님, 도가 뭡니까? 도란 평상심이다. 어찌하면 평상심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려고 하면 곧 어긋난다. 아시겠어요? 네. 절대를 깨달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대상적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현상세계의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대적 원리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전부 윗바사를 통해서 연기법칙으로 전부 쫙 퍼즐을 맞춰 나가서 이게 완성이 되면 절대가 저절로 드러나는 거지. 저절로 드러나는 거지. 여러분들이 내가 절대를 반드시 알아낼 거야. 내가 반드시 저거 깨달을 거야. 그렇게 대들면 곧바로 어떻게 된다고? 어긋나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강의를 이거로 마치겠습니다.